현재 시장 분위기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생각보다는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증시와는 약간의 디커플링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들은 과연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지 현재 움직이는 키워드들 만나보시죠. 네, 현재 새내기주 STO 관련된 이야기 어제부터 흘러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실적 시즌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양자과학, 메타버스, 신기술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5G, 그리고 긴축 우려, 넷플릭스 실적까지 여러 키워드들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혹은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곤 하는데요. 먼저 좋았던 기업부터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 오늘 두 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사실 지난해 4분기 실적 자체는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더 크게 실리는 구간인데요. 올해는 수주가 또 증가하고 매출의 가이던스까지 높게 잡았습니다. 마진까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3% 이상 오르면서 37,2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이 영업이익이 43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어닝 쇼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추가 계약이 불확실하고요. 원자재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으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도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4%대 하락세입니다. 73,80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네, 또 다른 기업은 KH바텍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증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 감소에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업황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 하향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현재 구간 보시면 5% 이상의 내림세로 집계가 되면서 현재 구간 14,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보시겠습니다. 어제부터 움직였던 키워드인데요. 바로 STO입니다. 이 STO가 뭐냐면 증권형 토큰입니다. NFT와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정식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증권형 토큰이란 실물 자산에 기반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하는데요. 가상자산 자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거래한다든지 혹은 미술품을 쪼개서 거래하는 NFT 기술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다가 규제에 다시 한번 주가가 무너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허용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의 투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갤럭시와 SM이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도달했습니다. 2,610원 현재는 기록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주인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16% 급등이 나오면서 6,68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블레이드 ENT,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NFT라는 종목으로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사명이 변경됐는데 이 종목이 7% 가깝게 오르면서 현재는 1,54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술품과 관련된 투자 때문에 서울옥션과 K옥션 함께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랜 그간 조정 끝에 다시 한번 솟구치고 있고요. FSN 이 종목 역시나 5% 이상 오르게 되면서 현재 구간 4,000원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가보시겠습니다. 양자과학과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역시나 이런 시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모멘텀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스위스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취리 연방공과대학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양자과학 석학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취리에 있는 연방공과대학은 아인슈타인을 배출한 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를 양자과학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이 연구자를 양성하고 양국의 연구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랑 같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텔레필드가 양자과학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오늘장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텔레필드는 양자암호기술 전문의 자회사 FICS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양자암호 기반 IP 보안 장비를 개발해서 국내에 첫 상용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거래 제한폭까지 한 차례 도달했다가 현재는 상한가가 풀린 상태인데요. 보시면 24% 급등 나오며 2,635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개별 종목과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키워드 맞춤형 5G 관련해서 종목 체크해 볼 건데요. 삼성전자가 일본의 이동통신 사업자 KDDI와 함께 5G 단독 모드 상용망 환경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기술 검증에 성공했습니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물리적인 이동통신망을 다수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나누는 기술인데요. 이번 기술 검증은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삼성전자가 공급한 5G SA 기지국과 5G SA 코어 장비에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시행했습니다. 기가레이는 삼성전자의 5G 기지국용 안테나 그리고 필터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요. 2년 전에는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자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5G 통신 장비 종목들 가운데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가 가장 강한 종목인데요. 현재 보시면 16%로 급등이 나오고요. 주가는 1,825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악재가 또 있었는데 1,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상대 기업이 메디톡스입니다. 청구 금액은 약 1,190억 원이었는데요. 젠틱스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메디톡스와 블루미지가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메디블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젠틱스의 메디블룸의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제시했습니다. 이 메디톡스는 지난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을 설립해서 중국 진출을 준비했지만 지난해 7월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와의 협력관계 해지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메디톡스 소송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은 종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도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송이 좀 제기가 되네요. 오늘장 보시면 메디톡스 현재 7% 가깝게 급락이 나옵니다. 주가는 12만 6,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5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소식들 체크해봤습니다.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